안녕하세요. SAP에서 CX 사업을 맡고 있는 원영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올해 고객과 같이 했던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 또 다른 고객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마련을 했고요. 저는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 올해 있었던 큰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혁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혁신도 있었고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CRM, 전통적인 용어죠. CRM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효과를 얻는다거나 어떤 만족을 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좀 힘들어하신 부분에 대한 이유, 그게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올해 중요한 비즈니스의 리스크이자 화두였죠.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전 세계 이 팬데믹 환경 내에서 선진 기업들 또는 다른 외국 기업들이 이 환경을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뭔가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바뀔까? 특히 영업 관리라고 하는 프로세스 왜 안 바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비드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특히 판매 채널을 어떻게 디지털화하고 대면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기업의 매출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저희가 CRM 하면 좀 과거에는 한 200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이 CRM이라고 하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텀이었어요. 저거 돼? 저거 한다고 성과가 있어? 비용만 썼지 우리 잘 못 안 되잖아라고 하는 좀 네거티브 또는 한편은 트라우마 같은 목적이 좀 내용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남들 쓰니까 나도 한번 써봐지. 그다음에 그냥 뭐 영업들 열심히 정보 기입하면 뭔가 바뀌겠지. 그다음에 그냥 넣어놓고서 뭔가 커스터마이즈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간 잘못된 CRM에 대한 특히 영업 관리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 CRM이라고 하는 특히 영업 관리라고 하는 게 국내 소개가 되는 거는 한 20년이 넘었죠. 2000년 초반에 모 벤더를 통해서 영업 기획 관리, 영업 판매 프로세스,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국내에 소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도 했지만 굉장히 많이들 실패도 하셨습니다. 비용 대비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가장 문제가 안 쓰셨어요. 도입을 했지만 영업분들이 이 시스템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내가 감시당한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정보를 기입했을 때 내가 얻는 베네핏이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영업분들한테 영업 관리를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글로벌 벤더들은 지속적으로 기능들을 고도화시키고 프로세스를 고도화시키면서 상당 부분 어느 벤더든 이게 커머디티화 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기업들이나 현업분들이 어떤 판단을 좀 많이 하시냐면 좀 쓰기 편한 거, 이쁜 거들을 좀 많이 고민들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냐면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고객사 갔을 때 고객사분이 하신 얘기가 이거 이쁜 1월 달에 내가 받는 스타벅스의 캘린더 같다. 이쁘고 갖고 싶은데 딱 1년 지나고 나면 1월 달 한 달만 내가 거기에다가 다이어리를 쓰더라. 그다음부터는 별 쓸 게 없다. 그러고서 책상 서랍에 놓여 있는 다이어리와 같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영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세스를 지원하기보다는 정보를 넣어. 그럼 내가 관리할 거야. 라고 하는 약간은 관리의 목적이 더 크다 보니까 현업의 반발도 크고요. 실제 그게 그 영업의 생산성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안 쓰는 이유를 찾기에 급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시죠. 저희가 과거에 CRM 영업 관리라고 하면 크게 7가지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세일즈 팀, 세일즈 사이클, 고객사 정보, 고객 정보, 그 다음에 매출 얼마 할 거에다고 하는 포캐스팅 정보들을 입력을 하라고 했죠. 근데 과연 실제 이 정보들이 현업에서 특히 국내처럼
제조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정보는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재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 약간은 이 개념 자체가 서비스업에 조금 디펜던시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처럼 글로벌 매뉴팩처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영업들 입장한테는 내가 필요한 정보는 이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엑셀을 여전히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들을 오가면서 쓰는 형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비싸게 도입했지만 쓸 게 없더라. 비싸게 도입했지만 마치 스타벅스 다이어리 같더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20년에도 하셨는데 지금도 하는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쓰라고 하는데 나한테 도움되는 거 없어. 그 다음에 내가 영업이 얼마나 바쁜데 이거 내가 쓸 시간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클릭 버튼 눌렀더니 속도 너무 늦어. 그 다음에 내가 정작 쓰려고 하려면 데이터는 여기 없고 난 또 다른 시스템을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이 얘기들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세요. 제가 얼마 전에 뭐 고객사에 방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고객사는 다른 솔루션을 쓰고 계셨는데 잘 쓰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하신 얘기가 근데 비싼 들어서 도입을 했는데 잘 써. 근데 우리 액티비티 관리만 쓰고 있어. 근데 우리 영업들 입장에서 보면 맨날 가격 때문에 기획팀에 문의해야 되지. 그 다음에 재고 때문에 SCM에 전화해야 되지. 그 다음에 물류 때문에 물류팀에 전화해야 되지. 해외 법인과 전화해야 돼서 물량 확정해야 되지. 근데 실제 액티비티만 쓰다 보니까 영업분들이 불만이 너무 많아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처음에 CRM을 도입하실 때, 영업관리를 도입하실 때 이 전반적으로 영업들이 정말 필요로 한 게 뭔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영업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그냥 쓰기 편한 거, 협업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 팀장님이 하신 얘기가 근데 협업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여전히 협업 툴 만들어 놓고 쓰라고 했더니 급하면 전화하더라. 이게 사실은 국내의 영업 환경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다르게 우리가 실제 영업분들이 필요한 판매 시스템, 굳이 내가 엑셀을 좀 안 쓰더라도 내가 단지 판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기획팀과 상품기획팀에 전화하지 않더라도 내가 SCM 쪽에 전화해서 물동 확인하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필요한 시스템이라면 좀 과거와는 다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저도 하지만 시장에서 고객들이 먼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액티비티를 넣는 게 아니에요. 영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고객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영업분들이 실제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얼마만큼 좀 더 고객에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모바일 폰에서 캘린더 관리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협업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실제 영업이 필요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영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리드 관리, 그다음에 액티비티 관리, 오퍼튜니티 관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한 단계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제는 그 안에서 굳이 내가 ERP 가지 않더라도 가격도 확인하고 견적도 내고 그다음에 실제 재고도 보고 내 물 제품이 어떻게 물류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것들이 안 됐던 이유, 지금도 국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해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업사원들이라고 하면 개인 성과까지 측정을 해요.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팀 타겟, 팀 성과를 운영하다 보니 인디비주얼이 뭔가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니즈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바뀌어야 될 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업분들이 저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될 부분은 고객을 만나서 나의 제품에 대한 밸류를 설명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빌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 고객들의 피드백도 그렇고 저도 예전에 전 직장에서 해외 영업을 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이 하는 게 전화랑 메일 쓰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견적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주문에 대한 물동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그다음에 남은 일과는 보고서 만드는 거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고 하나의 플랫폼 상에서 버튼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 세이브한 시간만큼 좀 더 고객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업의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좀 앞으로 앞과 뒤, 플랜 2C 단순히 정보만 입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입장에서, 영업 본부장 입장에서, 그다음에 임원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과 실행, 그 결과가 제대로 칵핏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체계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제발 좀 문서 작업 적게 하는 겁니다. 제발 좀 엑셀 작업 적게 하는 거고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고객 정보를 입력해. 너 오늘 뭐 했는지를 콜리포트를 넣어라고 하는 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업분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게 지금의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SAP는 크게 플랜 2C라고 하는 확장 영역을 좀 더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SAP 코리아의 CX 사업부는 올해 전년 대비 350%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마케팅 이벤트를 많이 못 해드렸지만 이런 플랜 2C에 대한 필요성을 통해서 거꾸로 SAP에 연락을 오셔서 많은 성과와 많은 고객사 사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런 SAP가 좀 다르게 보는 정말 CRM, 좀 다르게 보는 판매에 대한 혁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좀 SAP는 좀 더 고객 입장에서 다양한 오퍼링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에 100% 저희가 클라우드 쪽에 많은 투자도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저희는 온프람 쪽에 기존의 전통적으로 CRM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얼마 전에 모 고객사인데요. 고객사의 제품이 이제 제조업입니다. 근데 제조업이다 보니까 내부 제품에 대한 보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 사용자들이 여전히 ERP를 상당히 많이 쓰고 그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과다한 ERP 라이센스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마침 그 고객이 S/4HANA를 준비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제안드렸던 거는 S/4HANA 안에 라이센스 안에는 세일즈와 서비스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전 영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카운트, 컨택, 액티비티, 영업 기획 관리, 견적, 주문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CRM 프로세스가 다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좀 더 빠르게 같이 S/4HANA와 혁신을 하실 수 있는 제안을 드렸고 결국에는 그 고민의 결과 SAP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객들 입장에서는 온프람에 대한 니즈가 시장에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S/4HANA 계획이 있으시다면 S/4HANA 안에 있는 세일즈와 서비스, 라이센스는 S/4HANA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냥 무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오퍼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SaaS와 같은 저희가 세일즈 클라우드 또는 서비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객들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본인들의 어떤 사업 환경, 그다음에 인프라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재밌는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고객사한테 마지막 임원들한테 PT를 드렸어요. PT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영업기획 관리도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견적도 만들고 주문도 만들고 물동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화면에는 어떤 화면이 있었냐면 어느 사업 기회를 통해서 어떤 견적이 N번이 몇 개가 나갔고 최종 고객이 억셉트한 금액이 얼마고 주문이 생성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원페이지 화면을 보여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화면이 ERP 화면일까요? CRM 화면일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객사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이제는 SAP가 항상 얘기하는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면 더 이상 ERP의 구분도 CRM의 구분도 없어요. 단 어떤 구분만 있냐? 영업이 필요한 프로세스만 있는 겁니다. ERP, CRM 다 벤더, 저희 같은 벤더가 만든 이름이고요. 현업 입장에서는 판매 프로세스만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 CRM이 됐던 ERP든 중요치 않아요.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그걸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정말 그게 CRM을 통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벤더랑 다르게 지속적으로 온프람, 그다음에 프라이빗,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세 가지 옵션을 SAP는 지속적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코비드를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코비드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판매하는 방식에 굉장히 기업들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판매 영업이라고 하면 대면 영업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다를 통해서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아예 출장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올해 굉장히 많은 판매 채널을 어떻게 디지털화 시켜서 이젠 더 이상 대면 영업 형태가 아니라 디지털 상에서의 B2B 영업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게 있었던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저희가 이제 맥킨지의 장표를 좀 활용을 좀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있는 장표를 보시면 코로나 전후로 얼마만큼 많은 고객들, 기업들이 디지털을 통해서 B2C가 아니라 B2B의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뭐 재미난 예로 SAP가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크게 올해 비즈니스가 됐던 영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B2B 커머스였습니다. B2B 커머스라고 하면 말이 커머스 같아서 마치 뭐 그냥 우리 온라인몰에서 물건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달라요. 왜? 더 이상 국내에 있는 기업 고객들이 올해는 출장도 못 가셨고 설령 가시더라도 해당 거래선들이 만나주질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기업들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뭘 많이 도입을 하셨냐면 B2B 커머스, 흔히 우리 용어로는 거래선 포탈 또는 뭐 고객 포탈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셨죠.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한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면 형태의 영업에서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기존의 B2C가 아닌 B2B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된 한 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 지금 한 달 전이죠. 에머시스라고 하는 제품을 인수했습니다. 에머시스는 온라인 상에서 가장 고객들한테 개인화된 오퍼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리딩 솔루션입니다. 이걸 통해서 좀 더 커머스를 강화시키고 고객들이 좀 더 대면 영업에 못지 않을 정도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기업 입장에서 그런 정보를 획득하고 다시 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으로서 제가 에마시스를 인수를 해서 커머스 또는 확장해서 마케팅까지 하나의 지금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으로 제안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에머시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네일먼트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고객들한테 이 GTM을 통해서 어떤 밸류가 있고 고객들이 앞에 디지털 채널을 판매 채널을 디지털함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만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앞에 쿠팡 화면이 있습니다. 쿠팡 대표적으로 우리 고객사 이슈도 하시고, 근데 제가 이 화면을 가져온 이유는 B2C에서의 커머스와 B2B에서의 커머스는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전통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는 B2C 커머스의 최강자죠. 근데요, 기업들 입장에서의 B2B 커머스는 좀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 제가 예를 들고 왔는데요, 보시죠. 이게 저희 고객사 중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강장 B2B 커머스를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소개가 됐어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회사가 제공하는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제품이죠. 컴포넌트라고 반도체라고 하는 굉장히 전문적인 제품을 전달하다 보니까 도면, 레퍼런스 모델, 심지어는 고객이나 전문 디자인 파트너들이 칩 설계하는 디자인 파트너들이 들어와서 온라인상에서 칩에 대한 설계 디자인들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바로 판매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 오셨어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이게 저희 SAP의 B2B 커머스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레퍼런스 모델인 게 뭐냐면 어떤 반도체에 어떤 연력학 구조를 갖고서 어떤 PCB 도면에다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미리 사전에 고객을 통해서 만들어 놨던 레퍼런스 모델을 다
서치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고객은 들어와서 인더스트리별로 요즘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동차, 무인 자동차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시는 아날로그 반도체들든지 여러 가지 센서들을 만약에 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들어오셔서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인더스트리를 선택을 하시면 기존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고객과 만들었던 다양한 형태의 칩 디자인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하면 바로 여기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B2C랑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굉장히 전문적인 정보들과 굉장히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보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이걸 커머스라고 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전문적인 그 컨텐츠와 기능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화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칩에 대해서 연력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왜 만드셨냐? 많은 칩 전문 그 설계 회사들이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사이트에 와서 다양한 형태의 요구 사항을 자기 스스로 디자인을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요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대면 영업이 아닌 디지털 상에서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게끔 엄청나게 많은 모습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전통적인 B2C의 커머스와 B2B의 커머스는 이름이 커머스여서 그렇지만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저희가 SAP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바로 올해 B2B 쪽에 디지털화가 많이 됐다고 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더 이상 고객들이 굳이 전화 걸어서 얼굴 만나고 얼굴을 보면서 서로 도면을 보거나 서로 디자인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다양한 형태의 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혹시 레퍼런스 모델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주문해서 구매할 수 있고 아니면 들어와서 내가 필요한 디자인을 디자인하고 그것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디지털 커머스 B2B 상에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고객들과의 더 이상 출장도 어렵고 대면 및 영업도 어려운 환경에서 SAP가 제안하는 크게 큰 요소 레이어가 그 B2B 커머스의 이 화면을 보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는 펀더멘탈한 플랫폼의 코어 영역이고요. 그 위에 제조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 그 위에 리테일러나 디스트리뷰터가 필요하는 기능과 프로세스를 같이 담고 있는 게 SAP B2B 커머스, SAP 고객 포탈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올해, 내년에 되게 이러한 형태의 혁신을 통해 다른 기업들, 글로벌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디지털 상에서 이러한 지속적인 판매에 대한 혁신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도입될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제가 준비하고 내용과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팀원들과 저희 고객사분들이 실제 저희 제품을 통해서 SAP와 같이 어떤 혁신을 했는지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앞에 CRM 또는 저희들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기업들이 와서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기업들도 혁신하고 좀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많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